뉴스에서는 AI가 모든 일을 대신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변호사보다 빨리 판례를 찾아주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AI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아직도 병원에는 의사가 있고 약국엔 약사가 있을까요? 그건 지금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AI가 최저 판단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사는 약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약을 팔 수 있죠. 변호사나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AI가 잘해도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즉, AI가 할 수 있어도 들어올 수 없는 벽은 존재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골드만삭스는 2027년까지 미국에서만 약 8,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현재 업무의 약 19% 정도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5개 직업 중 하나가 통째로 증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호사, 교사, 창작자, 안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사, 요리사, 운동 트레이너처럼 자신만의 데이터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반복해서 제공하는 직업들은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몸으로 부딪히고 감정을 다루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AI가 넘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제 세상은 명확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AI에게 밀려나는 사람. 이 차이가 앞으로 부의 격차를 만드는 새로운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AI를 바라볼까요?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엔 사람이 기계를 관리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사람의 업무량을 관리하죠. 회사에서는 AI가 업무 속도, 성과, 시간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로 직원의 평가, 승진, 보너스를 결정합니다. 진짜 본질적인 변화는 AI는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보다 당신의 시간과 행동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AI와 함께 일하면 빠른 판단, 즉시 반응이 기본이 됩니다. 사회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AI가 효율을 담당한다면 인간은 깊이를 담당해야 합니다. AI가 빠름을 책임질 때 인간은 깊음을 책임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AI는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회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많으면 유리했습니다. 지금은 AI가 정보를 다 주니까 누구나 거의 비슷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는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묻는가에서 생깁니다. 같은 AI에게 물어봐도 질문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죠. 즉, 질문력이 지식보다 더 큰 경쟁력이 된 겁니다. 미래를 위한 공부는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연습이에요. 흥미로운 건 회사가 AI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이유는 책임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실수하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AI가 실수하면 시스템 오류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AI를 고용하고 그 결정의 책임은 흐릿하게 만들죠. 시간이 지나면서 AI를 더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결국 AI를 만든 사람, AI를 잘 운영하는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AI는 겉으론 평등해 보여도 속으로는 AI를 다루는 소수의 왕국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AI는 민주적인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독점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든다며 이제 인간의 창의성도 끝났다고 말합니다. AI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걸 잘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데이터 조합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즉, AI는 상상하지 않고 계산만 합니다. AI가 만든 건 조합된 아름다움이고 인간이 만든 건 의미가 있는 아름다움이죠. 진짜 창의성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만들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건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단순히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술로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AI는 준비되지 않은 인간만을 대체합니다. 인간이 진짜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부자는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AI가 반복과 계산을 대신하는 시대에 인간의 집중력은 창조와 판단에 쓰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빨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속도보다 깊이가 경쟁력인 시대가 온 거예요. 하루 12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3시간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의 발전을 걱정하지만 진짜 위협은 기계의 지능이 아닙니다. AI 덕분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무기력 또한 문제입니다. AI는 명령을 수행하지만 왜 이걸 하는가라는 목적은 인간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의식을 잃으면 인간은 기술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AI는 당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지만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의 존재까지 단순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라는 사람을 내가 직접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로봇이 당신의 직업을 빼앗을 순 있어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빼앗진 못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직업으로만 규정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기획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직업이 없어지면 정체성도 흔들려요. 이제는 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세상에 제공하는 사람인가? 직업이 아니라 역할로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사람, 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의하면 직업이 바뀌어도 회사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SNS 프로필을 쓸 때도 이력서를 쓸 때도 단순히 뭘 했는지가 아니라 왜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를 담아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바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기술이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명확한 철학과 이유를 가진 사람만이 선택받습니다. 미래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왜 그 일을 하는가가 훨씬 중요해져요. 둘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계산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건 이미 AI가 인간보다 나아요. 누군가의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채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을 이해하는 건 여전히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역설적이게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인간적인 능력의 값어치는 더 올라갑니다. 효율은 기계가 제공하지만 의미와 온기는 사람만이 줄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 표면적인 말 뒤에 숨은 감정을 파악하는 연습,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링, 브랜딩, 코칭, 상담처럼 감정을 다루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래의 가치는 정보를 많이 아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확히 읽고 적절히 반응하는 데서 나올 겁니다. 셋째, 인공지능을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AI 자체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옆 사람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똑같은 보고서를 쓰는데 제대로 쓰는 사람은 1시간이면 끝냅니다. 못 쓰는 사람은 하루 종일 걸려요. 이런 도구들을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문서 작성, 아이디어 발상, 코드 작성, 이미지 생성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직접 써보세요. 중요한 건 AI를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기계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죠. AI한테 초안을 맡기고 내가 그걸 해석하고 다듬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세요. AI를 잘 다루는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결국 차이는 AI로 무엇을 하느냐, 즉 인간적인 통찰력을 결합할 줄 아는가로 갈립니다. 기술만 있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 되고 기술과 감성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넷째, 삶의 중심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두는 능력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순 있어도 내 마음속 혼란까지 정리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편리함을 줄수록 우리는 더 복잡한 감정을 느껴요. 할 일이 없어지니 불안해지고 명확한 목표가 사라지니 공허해지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내면을 돌보는 능력이에요. 매일 짧게라도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끄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하거나 일기 쓰거나 산책하면서 깊이 사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사색 노트를 쓰면서 내 생각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교육이나 멘토링, 봉사 같은 활동을 통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기술의 발전은 결국 우리 내면을 성장시킬 기회를 주는 실험장입니다.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AI의 등장은 지식의 시대를 끝내고 의미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AI는 모든 지식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그 말은 곧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특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경쟁력은 지식의 조합력과 감정의 해석력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가치가 암기력에서 의미력으로 이동하는 거죠. 미래의 엘리트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느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기술이 완벽해질수록 인간은 진짜를 찾아 헤매게 되는 역설적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나만의 목소리, 말투, 시선, 경험, 철학은 어떤 AI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진짜 같은 것보다 진짜인 것을 더 원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부의 격차는 학벌이 아니라 활용력에서 생겨요. 예전엔 좋은 대학 나오면 평생 안정이었습니다. 이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AI를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해요. 과거에는 암기력, 지식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응용력, 질문력 중심이에요. 과거에는 학력 중심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활용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하게 도구를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얼마나 숙련되게 다루느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깊이와 사람을 연결하는 능력이 경쟁력입니다. 과거에는 충분한 노동시간으로 자본을 축적해 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몰입의 질이 자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겁니다. 결국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걸 대신해주는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 인간다워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인간다워질수록 나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각과 감정을 연결하고 그걸 어떻게 구현해낼지는 인간이 결정합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AI를 두려워만 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그걸 자신의 일에 연결합니다. AI를 도구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군가는 정체돼요. 부의 양극화는 AI를 활용하는 사람 대 그냥 구경하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결국 AI 시대의 진짜 부자가 될 사람은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가 당신 미래의 부를 결정할 겁니다.